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우의 수,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3페이지 펴주시고요.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 먼저 문제 풀어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1번은 1부터 12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하나씩 꺼낸대요. 그때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2까지죠. 그럼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5의 배수는 5랑 10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4의 배수 나오는 경우, 두 번째 5의 배수 나오는 경우 해가지고 각각 세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답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이죠. 첫 번째 경우 또는 두 번째 경우니까 3 더하기 2 해서 5, 총 경우의 수는 5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 두 가지니까 전체 합치면 5가지다. 그냥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가시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대요. 첫 번째는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고 두 번째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래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니까 1, 2, 3, 4, 5, 6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 안에서 해결이 되네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 총 4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4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 3의 배수는 이제 3이랑 6밖에 없겠죠. 주사위니까. 그러면은 몇 가지다?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연속적으로 잇따라 일어난 거기 때문에 곱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8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갈게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문제죠. 1번 보시면은 9p입니다. 9p는 9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죠. 9부터 시작해서 1씩 작아지는 수 몇 개 곱한다? 2개 곱한다. 따라서 요거는 7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 거 6팩토리얼 분의 8팩토리얼이죠. 근데 이거 6팩토리얼 계산 먼저 하고 8팩토리얼 뭔지 모르겠지만 계산한 다음에 약분하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그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미 8팩토리얼 안에 6팩토리얼이 숨어 있다고 했었죠. 자, 8팩토리얼 다시 쓰면은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쭉 갈 텐데, 그 결국에는 8 곱하기 7 곱하기 6팩토리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에 똑같은 게 나오죠. 6팩토리얼 약분해주면은 남는 거는 뭐예요? 그냥 56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팩토리얼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8팩토리얼 있다. 그럼 이걸 그냥 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보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10C3, 10 컨비네이션 3은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해주고 분모에는 3팩토리얼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분자 분모를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약분할 수 있는 것부터 약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3이랑 9 하면서 여기 3 쓰시면 되고, 2랑 8 하면은 4가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120이 나오게 됩니다. 4번은 그냥 답 바로 나오죠. 4번 뭐예요? 6C6이니까 1이죠. 그쵸?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NCN이 된다? 이거 그냥 1이 됩니다. NC형도 1이었죠. 그쵸? 뭐 물론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6개 중에 6개를 뽑는 방법, 그냥 다 뽑는 거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4번에 1번 보시면 5개의 문자 중에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5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까지 하기 때문에 5p3입니다. 그쵸?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3개를 택하라고 했으니까 자리 3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몇 가지? 5가지.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썼던 거 빼고 나머지겠죠?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뭐 써줄게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앞에 쓴 거 2개 빼고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고배 법칙을 쓴다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저 퍼뮤테이션, 순열은 잘 안 써요. 보통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합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2번 볼게요.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는 이제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4팩토리얼이죠.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수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24가 됩니다. 자,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은 학생 4명을 세우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올 사람 고르는 방법 4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사람 고르는 방법 3가지. 세 번째 자리 올 사람 고르는 방법은 2가지고요. 마지막은 그냥 한 명 서면 되죠. 그래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4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다 곱하면 24 맞겠죠? 3번 보시면 색이 서로 다른 10장의 색종이 중에서 2장을 뽑는 거죠. 뽑기만 하니까 10 컨비네이션 2라고 하시면 되고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은 45가 됩니다. 그래서 뽑기만 하는 건 4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이렇게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상황. 제가 순서상도 좋지만 표 그리면은 편한 경우 많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10 이상이네요. 그러면 뭐 합이 10일 수도 있겠고 11일 수도 있겠고 10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경우밖에 없죠. 자, 그래서 표현을 해주시면요. 네, 일단 합이 10이 되려면은 4랑 6이랑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고 그 다음에 5랑 5 더해도 되죠. 6이랑 4 더해도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합이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거 3개가 합이 10인 경우에요. 그러면은 10 이상인 경우는 여기 칠해지겠죠. 그쵸? 이거 표 좀 그려보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가 합이 10이니까 여긴 합이 11일 거고 여긴 합이 12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총 6개의 경우를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6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6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샌드위치 가게. 네, 서브웨이 같네요. 샌드위치를 주문할 때 추가로 택할 수 있는 4가지 야채, 5가지 치즈, 2가지 소스. 여기서 이거를 하나씩 추가로 택해서 샌드위치 주문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죠. 야채 고르는 거 4가지, 치즈 고르는 거 5가지, 소스 고르는 거 2가지 해주면 그냥 40입니다. 조금 허무하지만 답은 40 맞고요. 그 다음에 7번에 1번 보시면 양의 정수 xy라고 했는데 양의 정수의 다른 말은 뭐죠? 그쵸, 자연수죠.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가 5 이하가 되는 순서상 xy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순서상으로 찾아주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 표 그려볼게요. 그쵸?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자연수 2개 더해서 5 이하라고 했으니까 1, 2, 3, 4까지 가능하죠. x나 y가 5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어차피 나머지 하나도 자연수기 때문에 가장 작아봤자 1이에요. 그럼 1 더하기 5에서 6이 돼버리니까 5를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x, y 둘 다 가능한 경우는 1, 2, 3, 4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더해서 5 이하인 경우를 찾아주면 되니까 더해서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더해서 5인 경우까지 하면 이렇게 총 몇 개죠? 10개죠? 그쵸?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10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2번 주어진 다항식을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라고 했죠. 자, 그럼 이것도 보시면은 A, B, C, D 다 다른 애들이고요. X, Y 다 다른 애들이죠. 그럼 이거 전개할 때 항이 어떤 원리로 생기냐면은 이 첫 번째 괄호 안에 있는 요것 중에 하나를 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 있는 x랑 y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하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괄호에서 한 고를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고요. 뒤에 있는 괄호에서 고르는 경우는 x, y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8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실제로 보시더라도 a, x, a, y 이렇게 두 개 나오고요. b도 똑같이 x랑 y랑 곱할 수가 있죠. 두 가지 경우 c도 똑같이 x, y 곱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d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가지씩 총 4번 계산이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2에서 8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전개를 해보지 않더라도 항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고 뭐 하지? 갑자기 소재가 고갈됐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앞에 있는 괄호에서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에서 하나 뽑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괄호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총 30개 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개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뭐 응용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영어 단어 스마일을 이루는 5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일렬로 그냥 나열하는 경우는 5팩토리얼이죠. 5개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요거 120이 됩니다. 그쵸?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20. 그래서 사실 이쪽 경우에서 공부하다 보면요, 이 정도까지는 외우실 거예요. 일단 0팩토리얼은 1이죠. 1팩토리얼은 당연히 1입니다. 2팩토리얼은 2겠죠. 3팩토리얼은 6이고요. 4팩토리얼은 24입니다. 그쵸? 5팩토리얼은 120이고요. 요 정도까지는 사실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실 거예요.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계산하실 때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팩토리얼을 구하고 싶다. 그럼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120이에요. 근데 이것도 계산이 쉽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숫자들은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실 거니까 외우셨다면은 그냥 쓰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자신이 없다? 그럼 그냥 계산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자, 두 번째, 모음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을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는 5개예요. 근데 여기서 모음이요. 자, 모음이 어떤 건지 아시죠? 모음은 알파벳 모음은 A, E, I, O, U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럼 스마일을 이루는 것 중에 모음은 뭐가 있냐면은 I랑 E가 있겠죠? 2개밖에 없네요. 그럼 이 2개가 양 끝에 와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미 모음 자리로 정해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모음 자리 양 끝에다가 모음을 배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그쵸?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 여기 3개는 뭐겠어요? 자음이 올 자리죠. 그쵸? 그럼 자음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6해서 총 12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거 당연히 순서대로 아니면 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곱셈으로 처리해준 것도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번. 이어달리기에 참가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 4명을 이웃하게 세운다. 자, 이웃하게 세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묶어주면 됩니다. 이웃하는 것들끼리 다 묶어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남자 4명 있잖아요. 얘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은 3명이 있죠. 여학생, 여학생, 여학생.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나열을 할 때 7명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7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4명을 나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히는 3명과 한 묶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를 나열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4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남자 4명은 이 묶음 안에서 따로 줄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그쵸?
일단 이웃하게는 만들어졌으니까 저 4명을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럼 4명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니까 이것도 4팩토리얼이죠. 자, 그럼 4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니까 24 곱하기 24가 되겠죠? 네, 계산하시면은 576이 나옵니다. 네, 요 정도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을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요. 여학생을 양 끝에. 자, 그럼 이제 남학생 이웃하는 거는 1번이었어요. 이제는 이웃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자리를 7개를 만들어 줍시다. 그 다음에 여학생을 양 끝에 세운대요. 그럼 여기 여학생, 여기 여학생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학생이 3명이잖아요. 그쵸? 여학생이 3명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에 올 여학생 고르는 방법 몇 가지다? 3가지다. 그럼 그 뒤에 올, 맨 뒷자리에 올 여자 고르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사람들을 보면 되는데 몇 명이 남아요? 5명이 남죠. 여학생 1명이랑 남자 4명. 얘네들 줄 세워주시면 되니까 5팩토리얼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 3 곱하기 2 하면 6이고요. 5팩토리얼 120이죠. 그러면은 7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학생을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는 총 720까지.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75페이지 10번 보시면요. 정팔각형 있고요. 꼭지점 8개가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 8개의 꼭지점 중에 2개의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래요. 자, 요거 비슷한 거 앞에서 했었어요. 자, 우리 꼭지점 8개 중에 몇 개만 고르면 돼요? 2개만 고르면 되죠. 그쵸? 어떻게든 2개만 고르면은 알아서 직선이 만들어지죠. 되셨나요? 제가 얘랑 얘를 고르면은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얘랑 얘 고르면은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제가 꼭지점을 고르는 순서랑 상관없이 점 2개만 골라주기만 하면 직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8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이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총 28개의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세 꼭지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8개의 점 중에 3개만 골라주면은 자동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뭐예요? 8C3이죠. 8개의 점 중에 3개를 골라주면 된다. 그럼 이거 계산은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분자분모에는 6 지워지겠죠? 남는 거는 56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은 총 56개가 나오네요. 이런 유형도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11번 12명의 배구 선수 중에서 출전할 6명을 뽑으려고 한다. 1번 보시면요. 두 선수 A, B를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명 중에 6명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미 A랑 B가 들어가 있죠. 그럼 나머지 4명만 골라주면 돼요. 4명. 근데 이거 12명 중에서 4명 뽑는 게 아니죠. 그쵸? 왜냐면은 A, B도 이 12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0명이죠. 그러면은 10명 중에 4명만 뽑아서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순서는 상관없죠. 따라서 10C4로 계산하시면 되고 계산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약분해 주시면은 4랑 2 곱한 거랑 8 지워질 거고 3이랑 9 해주셔서 총 210까지 경우가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10C4에서 2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두 선수 A, B를 포함하지 않고 뽑는데요. 자, 근데 12명에서 6명 뽑잖아요. 근데 A, B를 뽑아요, 안 뽑아요? A, B를 안 뽑는 거예요. 그쵸? 12명 중에서 A랑 B는 뺍니다. 그럼 몇 명이 남아요? 10명이 남죠. 이 10명 중에서 6명을 뽑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10C6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그냥 열심히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10C6이니까 19, 87, 6, 5까지 하고 밑에다 6팩을 쓸게요.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겠죠.
답은 나오는데 굳이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NCR에서 R이 크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주면 편하다? 10C4로 바꿀 수가 있었죠? 그쵸? 10C6이나 10C4나 같잖아요. 10명 중에서 출전 안 할 4명을 뽑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10C4. 아, 근데 이거 다행히 왼쪽에서 이미 구했죠. 이것도 210이네요. 자, 그래서 A, B를 포함하여 뽑는 경우나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나 경우의 수는 같아지게 되네요. 신기하죠? 자, 그 다음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분된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 중에 뭐 전부를 써도 되고 일부를 써도 되고 여튼 칠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나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가장 많이 접해 있는 거, 가장 많이 다른 영역과 접해 있는 이웃해 있는 곳부터 색칠을 해줘요. 네, 뭐 다른 데부터 해도 괜찮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B가 제일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일단 B에다가 색칠을 할 건데요. B에 색칠하는 방법, 색이 4가지니까 B는 지금 4가지 색이 다 올 수가 있겠죠. B에 색칠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부터 볼게요. A에 색칠하는 방법은요, 이미 B에는 어떤 색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색 빼고 나머지 3가지 색칠하시면 되겠죠. 그럼 A에 색칠하는 방법 몇 가지다? 3가지다. 자, 그럼 2를 봅시다. 2를 보면요, 얘는 A랑 B랑 붙어 있죠. 그럼 A, B에서 색 2개를 썼잖아요. 그럼 2에 쓸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죠. 자, 마찬가지로 D 볼게요. D 보시면요, D는 B랑 E랑 붙어 있죠. 근데 B랑 E에서 이미 색을 2개를 썼어요. 그럼 D에 쓸 수 있는 색 몇 가지? 2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C도요, B, D랑 붙어 있죠. 근데 B, D가 서로 다른 색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색 몇 가지다? 2가지다. 그럼 색칠하는 방법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가지고 96가지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색칠하는 거 익혀두시면 되는데, 뭐 조금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뭐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B부터 색칠을 했죠. 근데 B부터 색칠 안 하고 다른 데부터 색칠을 해도 되긴 합니다. 자, 이거는 추가적으로 어디부터 하지? 뭐 A부터 할까요? 순서대로? 그러면 A에 올 수 있는 색 4가지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B에 올 수 있는 색은요, A에서 쓴 거 빼고 쓰면 되니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C에 올 수 있는 색도요, B에서 쓴 거 빼고 나머지 3가지 경우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D는 B랑 C에서 서로 다른 색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가지 빼고 나머지 2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E를 보셨을 때, E를 봤을 때 선생님, A, B, D에서 색을 3개를 썼으니까 E는 나머지 1가지 경우밖에 못 써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답이 달라져요. 그쵸? 2에 1가지 하면은 요거 96 안 나오죠. 위에랑 다르죠.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위에 제대로 풀어놨으니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지, 그냥 이렇게 풀었다면은 못 찾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잘못된 답을 그냥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생각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요, 이 있잖아요, 이에 올 수 있는 색이 1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왜다? 자, 붙어있는 애들끼리만 다른 색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B가 노란색을 썼어요. B가 노란색 썼을 때 A가 빨간색 쓰고 D가 빨간색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랑 D가 같은 색을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E는 나머지 2가지 색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가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A와 D가 같은 색을 쓸 때, 그리고 A와 D가 다른 색을 쓸 때.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문제를 풀 때 막 다 풀어서 이제 마지막 거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쵸? 그럼 이걸 경우를 나눠서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네, AD가 같은 색 쓰는 경우의 수 찾고, AD가 다른 색 쓰는 경우, 또 경우의 수 찾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그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번거롭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A에서 시작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A는 B랑 E 두 개밖에 접해 있지 않죠. 그쵸? 이런 많이 안 접해 있는 애들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럴 확률이. B 같은 경우는 A, C, D, E 네 개랑 다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좀 낮아요. 뭐 아예 안 생긴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보통 가장 많이 접해 있는 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심심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A부터 시작해서 A와 D 같은 색 칠할 때, A와 D 다른 색 칠할 때, 그때의 경우의 수 한번 구해서 96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제가 해드려야겠죠? 마냥 하라고만 하면 좀 그러니까 아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그림을 두 개를 그려야겠네요.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줍시다. 자, 첫 번째 경우는 AD가 같은 색을 쓸 때예요. AD 같은 색. 두 번째는 AD가 다른 색 쓸 때입니다. 자, 그럼 일단 A의 색칠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D의 색칠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왜냐면 AD가 같은 색이니까 D는 선택지가 없어요. A가 고른 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요, B는 지금 A랑 D랑 붙어 있는데 AD가 같은 색이에요. 그럼 B는 그 색만 빼고 나머지 쓰실 수가 있겠죠. 총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C를 보시면요, C는 BD랑 붙어 있는데 BD랑 다른 색을 쓰시면 되죠.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E는, 자, AD는 어차피 같은 색이에요. B는 다른 색이죠. 그러면은 두 가지 색만 빼고 나머지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총 뭐죠? 48가지 경우가 나오죠.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AD가 다른 색 쓸 때는 자, A에 올 수 있는 색 4가지 경우가 있죠. D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입니다. A에서 쓴 거 쓰면 안 되죠. 다른 색 쓰라고 했으니까. 자, AD는 다른 색이 칠해져 있어요. 그럼 B를 보시면 B는 몇 가지밖에 못 골라요. 이제 2가지밖에 못 고르죠. AD가 다른 색이니까. C 보시면 마찬가지. BD 다른 색이죠. 그럼 C는 나머지 2가지 색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 E는요, 지금 A, B, D가 다 다른 색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의 색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48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AD가 같은 색 쓸 때 48가지, 다른 색 쓸 때 48가지 해서 총 96가지가 나오고, 위에서 우리가 구한 거랑 정확히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푸실 수도 있지만 번거롭죠?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가장 많이 접해 있는 B부터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13번 갈게요. 네, 이거 풀면서 어려우셨던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3개나 던집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고 할 때요, 굉장히 약간 뭐야 이거 싶은 그런 식이 있죠. A, B, C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이 값이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곱셈도 하고 덧셈도 막 하는데 이 4개의 항을 더해서 홀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 더하기 홀수 하면은 홀수가 나오죠. 그쵸? 2개의 수를 그냥 더할 때는요, 짝수 더하기 홀수 해야 홀수가 나오는구나, 편해요.
근데 지금 수가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4개를 더해서 홀수가 된다? 이건 생각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걸 느끼실 거예요. 뭔가 ABC 곱한 거랑 ABC 더한 거랑 이렇게 2개로 나눠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전 이렇게 2덩이로 나눠서 볼게요. 앞에 ABC를 곱한 부분이랑 ABC를 더한 부분, 이렇게 2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2개짜리는 쉽죠? 2개짜리는 쉬워요. 앞에 게 홀수거나 뒤에 게 짝수면 됩니다. 아니면은 앞에 게 짝수거나 뒤에 게 홀수면 돼요. 그랬을 때 더하면은 홀수가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경우 ABC 곱한 게 홀수라고 해볼게요. ABC 3개를 곱해서 홀수다. 그럼 A, B, C 각각이 전부 다 홀수라고 할 수 있겠죠. A, B, C 중에 짝수가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은 곱했을 때 홀수가 안 나오잖아요. 짝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 B, C 곱한 게 홀수란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A랑 B랑 C가 각각 홀수란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A, B, C가 셋 다 홀수예요. 셋 다 홀수면은 홀수 3개 더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홀수가 나오죠? 홀수 3개 더하면 홀수 나오죠? 그쵸? 근데 제가 케이스 나눌 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앞에 거 A, B, C 곱한 게 홀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짝수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실제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보니까 홀수가 나와요. 다르죠? 그쵸?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A, B, C 3개 곱해서 홀수가 나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3개 더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 경우는 없애고 밑에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밑에 있는 경우는 A, B, C의 곱이 짝수입니다. A, B, C의 곱이 짝수예요. 자, 그럼 A, B, C 써놓읍시다. 써놓고 딱 봤을 때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됩니다. 그쵸? 하나만 짝수여도 되고 2개가 짝수여도 되고 3개가 짝수여도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땐 경우가 너무 많죠? 그쵸? 자, 그때 오른쪽을 살짝 봅시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돼야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가 돼야 돼요. 3개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은 어떤 경우가 있다? 짝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홀수죠. 그쵸? 자, 여러분들 A, B, C가 다 홀수면 안 돼요. A, B, C가 다 홀수면은 더해서 홀수가 맞죠. 하지만 곱해서 짝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빼야 돼요. 그렇다고 짝수가 하나만 있다. A, B, C 중에 짝수가 하나만 있어요. 그럼 짝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가 나올 수가 없죠. 짝수죠. 그렇다고 해서 짝수가 3개여도 안 돼요. 짝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가 홀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A, B, C 중에 짝수 2개고요. 홀수가 하나란 얘기입니다. 이 경우밖에 없죠. 케이스 분류를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자, A, B, C 중에 하나만 홀수고 2개가 짝수다. 자, 그러면은 가능한 경우, 자, A가 짝수, B가 짝수, C가 홀수인 경우 있을 거고요. A가 짝수, B가 홀수, C가 짝수. 그리고 A가 홀수, B가 짝수, C가 짝수. 이런 3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 2, 4, 6, 3가지. B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도 2, 4, 6, 3가지. C가 홀수가 나오는 경우도 1, 3, 5, 3가지. 몇 가지다? 27가지죠. 자, 근데 밑에 있는 경우도 계산이 똑같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쵸? 어차피 위에 거 순서만 바꿔서 곱하는 건데 순서 바꿀 필요도 없이 짝수 나오는 경우나 홀수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3가지죠. 자, 계산 결과 같습니다. 27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우리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27 곱하기 3에서 8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답은 81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3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죠. 어렵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경우 나누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3번은 꼭 자기 힘으로 풀어볼 수 있게 연습해 주시고요. 14번도 요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어요.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앉습니다. 7명이 앉는 게 아니에요. 2명만 앉아요. 그랬을 때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은 2명이 앉을 때 2명 사이에 의자가 하나 있어도 되죠. 그쵸? 2명 사이에 의자가 1개 있어도 되고요, 2개 있어도 되고요, 3개 있어도 되고요. 어디까지 돼요? 애들이 여기랑 여기 앉을 때, 양 끝에 앉을 때 의자가 사이에 5개가 존재하죠. 의자가 5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좀 그랬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의자가 1개 있는 경우 구하고, 2개 있는 경우 구하고,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5개 있는 경우 다 더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죠. 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둘 사이에 의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그쵸?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의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붙어 앉는 경우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의자가 5개 들어있는 경우까지 전체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는 경우죠. 이 경우들을 다 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 자, 어차피 이 7개 의자 중에 2개 골라서 사람 2명 앉히는 방법, 그 전체 경우에서 이거를 구해보자는 거죠. 둘이 붙어있는 경우. 자, 그러면은 전체 이 2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전체 경우의 수. 그쵸? 거기서 뭘 해주면 돼요? 2학생이 붙어있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 이거를 빼주면은 나머지 노란색으로 표시한 둘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이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물론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직접 하나하나 다 구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가지수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첫 번째 학생, 얘가 앉을 의자 고르는 방법 7가지죠. 그럼 나머지 의자 6개 중에 두 번째에 앉히면 되잖아요. 그럼 7 곱하기 6 해서 4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되는데, 이웃하는 경우 그냥 그림으로 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앉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방법이 있죠. 그쵸? 근데 뭐예요? 그 2명이 순서 바꿔 앉아도 되잖아요. 그럼 2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은 42-12에서 총 30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1로 써주시면 되겠죠. 요 14번 요 사고방식 전체에서 해당하지 않는 걸 빼는 방식도 꼭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긴 시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